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힘은 백약이 무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약속 대련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갈등을 벌였는데 거기에 언론이 집중 보도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항상 1000명 또는 1001~2명 상대로 하는 조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최근 3일간의 조사입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9%, 부정 63%입니다. 긍정 29, 부정 63%. 잘한다가 29, 못한다가 63%나 된다는 겁니다. 요 수치가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세대별로는 70대 이상만 빼고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데 긍정평가는 2%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1%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무당층 21%, 그리고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이 각 3%,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각 1%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35%는 전주와 같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26%, 한동훈 23%, 이낙연, 이준석 각 4%, 홍준표, 오세훈 각 2%, 김동연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 이름 중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 출범 1년 9개월 동안 정책별 평가를 보면은 잘한다가 복지 잘한다 37, 대북정책 잘한다 35, 외교 잘한다 33%, 부동산, 교육, 경제는 20%대고 공직자 인사는 19%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그 랭킹을 보면은 인사 못한다는 평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교육, 경제에 대해서 무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경제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뽑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동형 34%, 병리병 38%, 막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층에서조차 윤석열 긍정평가는 54%인데 윤석열 부정평가가 3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윤석열 지지로 7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게 통상적인데 최근에 와서 이게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분열 요인은 아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에서 윤석열 잘한다가 54%인데 못한다가 39%나 된다는 이야기죠. 중도층에서는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가 23%인데 민주당 지지가 34%나 됩니다. 이 중도층이 좌우하는 선거판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수치입니다.
줄이면은 윤석열, 한동훈 갈등, 이 지지율 상승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유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유리할지 국힘당에 유리할지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의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것이냐, 요게 이번에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늘려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지대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개혁미래당, 이렇게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 이번 총선의 전체 판을 결정하는 것은 제3지대가 약진할 것이냐. 그러나 과거처럼 처음에 반짝하다가 내려앉을 것이냐. 요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제3지대 정당이 한 30석, 40석을 얻으면은 과반수를 획득하는 정당이 없어지고 여소야대, 과반수 없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과거 한 6번의 총선을 보면은 한 번을 빼고는 5번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분석하는데 꼭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국힘당이 불리할 것인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가지고 한동훈 대 이재명, 검사 출신 한동훈 대 기득권, 운동권 세력의 대결, 이 구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편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득권, 종북, 좌익, 운동권 세력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은 한동훈,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출신들의 득세에 대한 불만도 대단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선거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더 굳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 왜 그러면 한동훈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한동훈 효과가 이 보수층을 단결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동훈이 보수를 단결시키는 것조차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되니까 윤석열 파와 한동훈 파가 내전을 벌리는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수 단결이 아니라 보수 분열로 가버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요약하면은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백약이 무효다. 돌파구는 어디냐? 그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